밖에서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 집에서만 폭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손님한테는 웃었습니다. 거래처 사람한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터졌습니다. 그 대상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이 늦었다고 말하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밥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참으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래 몰랐습니다. 내가 화를 낸 건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왜 그걸 알면서도 바꾸질 못했을까요? 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영수, 54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식당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순대국밥 집입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는 날이 2년에 300날은 됩니다. 몸에 밴 리듬이라 쉬는 날도 일찍 깹니다. 장사는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될수록 버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손님이 음식에 트집을 잡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질 것 같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나오질 않겠다고 연락이 오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자리를 메웁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는 게 몸에 배어서 이제는 참는 줄도 모르고 참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납품업체에서 고기가 늦게 들어왔고 단체 손님이 예약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아무 내색 없이 다 감당했습니다. 단골 어르신이 국물이 전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오늘 새벽 4시에 나와서 육수를 끓였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반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나는 정리를 마치고 10시가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부엌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는지 알면 그 소리가 나오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내가 뭐 놀다 왔겠어? 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사그라들고 나면 그 자리에 후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말을 뱉은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과는 했는데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20년을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함부로 했을까요? 그 이유를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 씨였습니다. 나보다 2살 위였고 장사 연수는 나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힘든 것들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직원 문제로 속을 썩이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입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줄인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일부러 오늘 많이 지쳤다고 미리 말해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상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내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내 아내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 아내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힘들었겠다고 먼저 말한다고 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걸렸습니다.
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는다는 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손님한테 참고, 직원한테 참고, 거래처한테 참으면 그날 쓸 수 있는 참을성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연료가 소진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보다 훨씬 쉽게 화가 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날 분량이 이미 다 써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빈 통을 들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빈 통을 들고 들어갔을 때 내가 터뜨리는 대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한테는 못합니다. 거래처한테도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안전하다는 걸 몸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도 아내가 가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싫어서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했을 때 나는 묘하게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내 쓰레기통이 된 것이니까요. 그럼 알고 나서 달라졌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를 집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하기엔 이상하지만 몸이 그렇게 익혀버린 겁니다. 아버지도 바깥에서는 참고 집에서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컸습니다. 그게 남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깊은 데 박혀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미 반응하는 겁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건 아내 말이 화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이미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것이고 고치면 된다고 하기엔 내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리셨다면 아마 비슷한 것을 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처음에 완전히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하면 그 결심이 오히려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나마 해볼 수 있었던 건 끊는 게 아니라 간격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잠깐 거기 서 있었습니다. 30초면 됐습니다. 그 30초 동안 오늘 하루 내 통이 얼마나 비었는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 달에 두어 번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아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왜 나는 밖에서는 참으면서 집에서는 터뜨렸을까요? 하루 종일 참고 나면 그날의 참을성이 바닥난 채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향하는 곳은 가장 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알면서도 바꾸질 못했냐고요? 어릴 때 몸에 밴 방식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간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바우마이스터 연구팀이 오래전부터 밝혀온 것입니다. 사람의 참을성은 한정된 자원이라서 쓸수록 줄어들고 그것이 다 소진됐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진다는 것이 그 연구가 발견한 핵심입니다. 지금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